네, 고성국 라이브쇼 목요일 첫 번째 코너입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의 날선 토크 용호상박 이제 시작합니다. 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목 토크부터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오죽 많겠습니까?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으로 저희들이 시계를 돌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강창일 의원이 유기준 의원께. 제가 먼저 자, 할게요. 유기준 의원이 강창일 의원께. 예. 네. 뭐 저하고 같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같이 소속돼 있고 네. 같이 사선위원 이렇게 조선부터 사선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정이 많이 들어서 이거 질문하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하지 마라. 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이 말을 듣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 두 달이 지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 차관이 장관하고 생각이 같다면 그 새 정부에서 그만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질문 네, 여기까지. 네.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 답변하세요. 전부 알면서 쭉 어떻게 잘 안 들었구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결론은 이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 엉망이 돼 있어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수가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외교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빨리 TF팀 만들어서 준비를 하라. 그런데 아무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은 똑같은 얘기냐, 똑같은 윤병세 장관과 똑같은 입장이냐. 그러면 새 정부하고는 안 맞을 거 아니냐. 정책이 바뀌는 건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빨리 TF팀 만들어서 대비를 하라. 인수위원회가 없거든요. 네. 한중관계 한일관계 정상화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 얘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요. 이제 질문하시죠. 저는 17대 그때 행자위원회 같이 했고 또 와서 봤더니 또 외통에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별로 질문할 게 없어요. 아주 훌륭한 율사 출신이고 요즘 단단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유기준 의원처럼 합리적인 분들이 잘 좀 이 자유한국당 정상화시켜서 잘 해주기를 오히려 또 이 여야가 다 건전하고 잘 돼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해주세요. 예. 질문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말씀을 30초 하셨어요. 네. 1분 시간 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 먼저 질문한 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 뭐 이제 문재인 후보를 돕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반도 평화 포럼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돕는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 외교 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위중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오히려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 같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강 의원님 말씀하고 좀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돌직구 토크에서 얘기하셨던 것과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워낙 핫해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사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 영상이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 지금 이 차관은 윤민석 장관하고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틀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교부 내에서도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TF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된 의견으로 그러면 차관도 똑같은 생각으로 하면 차관이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 당장 그만둬야 되겠구만요. 아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지 윤병세의 이 졸개들이 아니잖아요. 왜 TF를 어차피 정책 전환이 지금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걸 잘한다고요. 검찰 쪽에서는. 새 정부에 맞춰서 검찰 쪽이 개편하려고 이런 게 있는데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국장이 다 사표 낼 거예요? 예. 네. 아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뭐 졸개라는 표현도 좀 거북하고요. 예, 한 말씀 더 하신다면요? 예,
답변을 하잖아요. 제가 TF팀 만들어서 빨리 대비를 해나가라. 네. 이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뭐 누가 된다는 거 관계없어요. 이걸로면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도 지금 외교 문제 새롭게 풀어나가야 되니까 외교 문제에도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근데 자꾸 윤명세 장관 얘기만 하고 똑같은 생각 하면 인수인계가 없잖아요. 인수인계가 없기면 어쩝니까? 당장 이제 외교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좀 소신껏 외교 분야에도 윤명세 장관과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어저께 저 얘기했어요. 네. 그 사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서 TF팀 만들어서 대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충정해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예. 예. 예, 뭐 그렇게 들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에 뭐 곧 들어가고 차기 정부가 출범할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앞으로는 차기 정부가 모든 일을 할 테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이 들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또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또 그런 말까지 해서 네. 그런 뭐 오해라면 오해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들렸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좀 겸손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두 개,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안보인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말고 빈틈없이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좀 이상한 발언으로 들렸어요. 예. 저희들이 42초 룰로 가겠습니다. 사이좋게 토론하시라고. 예. 지금부터 이제 두 분 발언하실 때. 그런데 지금 시청자 문자가 많이 처음부터 오고 있는데요. 그 강창일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오만한 발언이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하신다면요. 그 전부 들어보지 않아서 그거예요. 저는 이제 참 예. 우국 충정에서 지금 외교 정책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네. 빨리 이 TF팀 만들어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툭 꼬집어가지고 그것을 뭐 점령군처럼 운운하는데 그거는 사실 왜곡이에요. 그 전체 문맥이 그게 아닙니다. 빨리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기사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오만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 문맥이. 문맥으로는 네, 그렇지 않다. 예, 예. 네. 글쎄 뭐 저는 그 비슷한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좋아하는 그 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네. 뭐 저는 이제 뭐 오해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분들이 들을 때 이거 더 이상 뭐 일을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 넘겨라. 네. 그럼 그 사이 그러면 어떤 중요한 외교라든지 국방 또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오히려 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힘을 빼는 그런 말로 또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 그 점에 하나만 대한 얘기하죠. 오해를 아니요. 좀 풀어주셔야 된다. 지금 시간 그런 드리죠. 지금 이야기입니다. 외교부가 지금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상대를 안 해주고 일본에서도 상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저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을 못하는 외교부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저 얘기는.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강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대목은 네. 그 민주당이 이제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이 외교 안보에 관한 정책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언급이셨기에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예,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당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외교 정책은 바뀌게 돼 있어요. 가장 박근혜 정부 실패한 게 외교 정책입니다. 저 외교 참사라고 합니다. 어차피 바뀌게 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죠. 사드가 그럼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드 문제는 되게 복잡한 게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게 사드 문제예요. 그리고 사드 문제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게. 중국은 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미국의 포위망이다, MD 체계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과 중국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 외교부가 나서서 일내달라 이거예요. 고래 싸움에 우리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됐으니, 근데 외교부가 아무 일을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게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꼽는다면 사드입니까? 자, 사드 문제, 예, 사드 문제. 위안부 문제, 위안부. 그다음에 지소미아 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 예. 이거 어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해가지고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고 알겠습니다. 엉망이죠, 엉망. 세 가지를 일단 대표적인 실패 네. 사례로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네. 자, 유기전 의원. 예, 그 저 사드에 대해서는 그 견해를 같이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경우고요. 그 북한에서 올해만 해도 벌써 그 미사일을 2번이나 쏘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을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보유하고 있는 게 그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드를 도입해서 그거에 대해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건지 그건 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중국에는 현재 우리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까지 다 감시해서 한 5,000km가 넘는 탐지거리를 갖고 있는 그 미사일 부대를 이미 네. 그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또 자, 반론 듣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그 정책 결정이다 이거예요. 결과는 두 번째 문제치고 사드 배치된다 안 된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고고도 미사일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을 치기 한 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차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국회에서 보고도 하고 이거 동의하더라. 왜냐. 이럴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드 문제는 우리 혈맹인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 북한이 주적으로 미국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다음 아이템 참 말씀이 네. 지금 이제 사드가 뭐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제가 참 말씀하시는 게 좀 헷갈려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사정인데 네. 그 사드는 어디까지나 사정거리가 뭐 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한반도 전역 정도, 뭐 조금 더 나가면 만주 정도 가는 그런 정도의 탐지거리를 갖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건 방어 무기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국민을 어떻게 속였다 그건 전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그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그에 맞는 무기 체제를 그 편성하고 또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있습니다. 지금 예, 반론 드리겠습니다. 고고도 미사일이에요. 고고도 미사일 체계예요. 저고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국민을 속이냐 이거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저 좋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사드가 이거죠. 대북 방어용이라고 하는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다 예, 이런 주장이시군요.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제가 그런 그 취지군요.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 토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방어무기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누구에 대한 방어라는 얘기예요? 아니, 만인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아니, 건데 누구에 대한 방어냐 이거야, 하는 지금. 중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드가 그에 대한 본질을 넘어서서 다른 말씀하시니까 좀 토론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인데 팩트 관계예요. 만일에 그 강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은 북한에서 벌써 미국까지 가는 그런 사정거리 안에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난번에 날아간 게 그 정도 거리는 안 됩니다. 아니, 3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해당되는 거를 미국이 그 북한이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거를 가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으로 지금 자, 일단 말씀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관계가 네. 달라요. 저희가 다음도 사드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이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알았다. 당신들이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할 테니 이제는 들여와도 뭐라고 안 하겠다. 정도로 묵인하는 수준까지 설득을 해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배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예, 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기전 의원부터 시작하시죠. 예, 그 사드의 그 탐지거리가 40초. 예. 800km입니다. 800km라면은 이게 만일에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거라면 그 탐지거리가 800km가 아니고 한 2000km, 30km까지 가야지 중국 전역이라든지 그 러시아까지 가는 건데 그 말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탐지거리가 800km로 한 거는 북한 전역에다가 약간 더 남는 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북한에서 핵력 그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미사일을 그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이 탐지거리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중국은 그 탐지 거리가 한 5,000km까지 가능한 그런 미사일 부대를 흑룡강성하고 알겠습니다. 내몽고성에서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지금 저 엑스밴드 레이더, 고성 레이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사드 배치된 건 이제 그 탄도 미사일을 어떻게 요격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500에서 3,000km까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게 괌까지도 갈 수 있고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성 레이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러시아하고 중국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머리 아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드 배치하고 말씀을 좀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고성 레이더하고 구분해서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본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에 예. 그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다음 정부는 넘기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드 배치 두세 달 있다 배치해도 늦지 않다. 네. 그러니까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런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그거는 저 도대체 그 말이 되지 않는 게요.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설득을 해서 우리가 배치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당장 반대하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되면은 배치를 못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국방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 배치를 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를 도입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의논해서 그 나라가 그 마치 승인을 해줘야만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거 영원히 못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우리의 국방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게 넘기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럼 강 그렇게 의원님께 생각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중국과 러시아가 무기나는 수준까지 설득한 뒤에 배치해도 늦지 않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저기 설득 우리가 외교력을 저기 강화해서 네. 대화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금년도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네. 무슨 콩볶아 먹듯이 그냥 뭐 2개월이다 1개월이다 뭐 그래서 대못받기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얼렁뚱땅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절차를 발발 나가면서 순조롭게 해나가 순리대로 하자 이 얘기지. 뭐 대못 박아서 그냥 도망 못 가도록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달에 미국하고 저기 중국 시진핑하고 누가 네, 만나게 돼 있죠. 만났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여기서 둘이서 이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나서냐 이게야 우리가. 그 만일에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부 장비를 도입한 것 가지고 벌써 중국에서 유형 무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 불이익을 지금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 그 크루즈 관광객을 스톱시키고 또 한류 도입을 중지시키고 우리 그 롯데 그 쇼핑몰도 지금 폐쇄시키고 이런 마당인데 중국에서 만일 우리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도 만일에 그 한반도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 미사일 체제를 도입할 때 우리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지금 이제 미국은 야 중국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고성 레이더 얘기입니다. 한 게 아니고 중국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다. 우리 포위망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외교적 지혜, 외교력을 발휘해서 중국과 미국이 풀어나가야 돼요. 풀어나가야 해요. 그리고 중국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중국 너무 쫀쫀하고 큰 나라답게 하라. 왜 저기 경제보복, 정경분리 원칙을 세워서 경제적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미국과 중국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주제를 이제 좀 바꿔 가야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70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저 네. 발언이군요. 예.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 적폐 세력들과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은 시대에 역행한다. 이런 70년 내용인데요. 적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먼저 계신지. 예, 강창일 의원께서 시작하실까요? 글쎄 저는 이 정치인이 청산, 척결라 이런 얘기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워낙 잘못되니까 문재인 후보가 뭐 적폐 청산을 내걸었는데 글쎄. 당연히 역사 전공. 예. 그래서 그 뜻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아닙니까 지금 통합, 안정,
이 참 잘못된 것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 게 세 가지인데 아마 네. 정의로운 사회 만들자 이것이 아마 적폐청산이라는 그 말로 이제 그 근데 단순화시켜 얘기한 것 70년 같아요. 적폐라 그러면 건국 과정에서부터 적폐가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말 글자 그대로. 그러네. 해석하자면. 70년 하니까 이제 그 우리 그런 거죠? 건국 저 해방 이후부터 알겠습니다. 자, 얘기네. 유기전 의원님. 예, 뭐 이게 아마 그 민주당 후보들 그 TV 토론에서 나온 말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 그 대연정을 한다면은 이제 그 모든 그 세력들이 같이 모여서 연정을 하자는 그 뜻에 대해서 반발하기 위해서 아마 문재인 후보가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들리기로는 70년에 우리 그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그런 역사를 모두 말하는 건데 그걸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뭘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마치 그 집권이 내일 모레 임박한 거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표현하는 건지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리가 먼 것 같고 우리 70년 동안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는 도대체 그러면 깡그리 버리고 어떻게 출발하겠다는 여기까지 건지. 네. 예. 그래서 저 이렇게 이해하시죠. 뭐 문재인 후보도 하나 후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일 1순위가 돼서 자꾸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70년 역사 속에 공이 있죠. 과도 있고 이 과 부분을 청산하겠다.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건 청산해야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정경유착인이 뭐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 후보께서 적폐청산 용어를 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들리려면은 그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70년 동안 이룩한 그 좋은 것은 다 계승을 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 이런 말도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고 근데 이것을 그런 말이 다 생각된 상태에서 70년 동안 쌓인 적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대부분 부정하는 걸로 이렇게 들리니까 아주 그 듣기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경제를 문제를 좀 해결하고 또 안보 문제를 좀 그 잘 의논해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에 대한 해답은 없고 이전에 있었던 걸 뭐 싸그리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혼란의 연속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네. 지금 뭐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지금 강창일 의원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나 70년 적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뭐 보수 정권 10년 적폐란 말은 그동안 야권에서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때는 되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정선된 토론이잖아요. 후보 간 토론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70년 적폐라는 단어를 쓴 것은 뭔가 그 생각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지금 두 분 토론 들으면서 늘 그 야권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충원 참배할 때 뭐 이승만 대통령 묘역, 박정희 대통령 묘역 참배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된 흐름은 확실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관된 흐름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는 좀 원칙주의자죠. 원칙주의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적폐청산 이렇게 했는데 그 앞부분 이게 TV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해서 네. 잘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적폐 이 시간 제한 속에서 앞부분 이런 부분은 뭐 산업화라든지 뭐 이 참 대한민국 제로 세운 거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생략돼 있다 하고 너무 그걸 이 정치적으로 당락적으로 이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확대 좀 해석하지 하지 말아달라. 말아달라. 이거 또 역사 바로 세워야 돼. 잘못된 거. 예,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 뭐 적폐청산하고 비슷한 말인데 역사 네. 바로 세우자 뭐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 뭐 저는 이 뭐 다른 정당의 그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게 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들이 상세하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들리는 그런 말들을 또 언론 보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뭐 마치 그 집권이 다 된 것 같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언행이 그렇게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그 국민들께서 네. 그렇게 보지 못하고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국민들 말씀을 좀 경청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지도자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7368님 자막에 나가죠.
청소하다 임기 끝 이렇게 지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대청소, 적폐청산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니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나하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임기 5년일 경우에도 청소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문자인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6시 30분이 되기 전에 2천 문자를 돌파한 적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오늘 처음으로 30분이 되기 전에 2천 분 이슈네커가 이상이 지금 만 건을 지금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열심히 힘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가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저희가 드릴 텐데요. 예. 이게 1등 주자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1등 주자라 행복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요. 이제 아예 이렇게 토론의 주제도 못 되는 후보들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예. 이 김종인 의원의 탈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먼저 잠깐 그 자료를 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김종인 씨를 설득하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김종인 대표님의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당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라 라는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의원은 이 여권에도 야권에도 다 몸을 두었기 때문에 두 분도 뭐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우선 김종인 의원의 행보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탈당과 관련된 그 문재인 후보의 인식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안희정 후보로부터 지금 지적받고 있는 저 대목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 김종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손학규 후보님 여러 사람 박전 안철수 다들 이제 탈당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혁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혁신 용어는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하면서도 네.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네. 지금 다 야심들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분들이. 자, 김종인 전 대표도 봤더니 대통령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간 이유가 네. 손학규 우리 후보님도 그렇게 해서 나갔죠. 전부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 하고 싶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 그 야심 속에서 탈당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예. 예.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때 새누리당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만은 대선에 와서 이렇게 많이 힘도 실고 그랬는데 김종인 전 의원님 말씀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탈당을 다시 민주당으로 가서 또 탈당을 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기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한 몸을 담았으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통합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또 다른 후보는 또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분열의 정치, 마이너스 정치는 좀 지양해야 된다. 예. 그죠. 저희들이 김종인 대표를 전 대표를 잘 못 모신 것도 저희들이 문제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탈당 얘기들이 저한테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둥이가 무거워서인지 내가 이 민주당의 연루당 때 창당 발기인데 내가 왜 나가냐. 내가 주인이다.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자꾸 당적 옮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예. 문자를 좀 예. 확인해 보니까요. 1617님, 모셔온 노력만큼 탈당 막았어야. 그리고 3312님, 적폐는 정치권이 가장 큰 적폐 아닌가요? 이런 문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토론을 주로 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권한대행의 불출마로 이제 보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을 다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수가 사실상 대선을 포기한 거다. 대선 포기하고 야당 됐을 때 뭘 하기 위해서 후보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난립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그러나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기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런 그 갑작스러운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게 된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이제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교안 대행이 뭐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후보가 사라지게 돼서 정말 아쉽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어수선한 전국도 수습을 해야 되고 또 대선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할 바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의 지금 후보들이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예. 굉장히 훌륭한 자질과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덜 알려져 있을 뿐이지 좀 대선 전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좋은 장점들이 많이 부각이 될 거로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 황교안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나오겠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 같은 짓이죠. 그 아주 역사에 무책임한 사람이 되죠. 지극히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뭐 일부 구구적인 사람들 이 친박 호위무사 같은 사람들이 나오라고 했지 누가 나오라고 했어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좀 이 마지막까지 그 상식적 선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이미 이제 불출마로 정리가 됐고 예. 그 보수 세력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보수 진보라고 나누는 것 자체도 별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지금 황교안 씨를 지지했던 분들은 나오라고 했던 분들은 저는 구구적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전한 보수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표가 어디로 가느냐는 뭐 다음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뭐 우리 그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이 아마 오늘까지 아마 1차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레이스에 속도를 가해서 국민들께 많이 다가갈 거로 이게 생각합니다. 저 선수가 어서 비슷해야 재미가 있는데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세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